시베리안 발라드 페이퍼 나온 뒤로 한 20년간 뭐 애니멀 모델에서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무슨 투포톤이나 칼슘 이미징 같은 것을 가지고 저 프리딕티브 코딩의 증거를 만든 페이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프리딕티브 코딩을 조금 이게 스캡티컬한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것이 어떤 증거가 얼만큼 있길래 그렇게 이게 마치 무슨 성배처럼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어떨 때는 이게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고 막 약간 증거들이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가 나와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컨텍스트의 실험들이 프리딕티브 코딩의 존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한 목소리로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슬라이드는 이제 조금 더 하이 레벨 좀 고차원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바로 이제 엔트로피와 서퍼라이저를 얘기를 좀 드릴게요. 사실 오늘 이 얘기를 모두 다 드릴 생각도 없고 지금 사실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면 더 깊은 액티브 인프루언스나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프리딕티브 코딩과 연관되는 그 범위 안에서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오브젝티브 펑션이었어요. 아까 전에 레이어 1에서의 프리딕션 에러의 제곱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레이어에서의 센소리 에비던스와 그 프리딕션 그래서 프리딕션 에러의 또 제곱. 그래서 이게 이제 프리딕션 에러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아까 그 라이클리후드와 프라이어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가 프라이어인 거죠. 여기가 라이클리후드인 거고 이게 한마디로 전체가 라이클리후드고 그게 이제 일로 내려와서 라이클리후드의 텀을 채우고 또 여기가 이제 프라이어 텀들이 채워지면서 이게 전체가 이제 제너레이티브 덴시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게티브를 붙였으니까 이제 미니마이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요 두 개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네게티브를 붙여서 미니마이징 네게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지만 사실은 이제 제너레이티브 덴시티를 맥시마이징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시멘틱 레벨에서 풀어보면은 결국에는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내가 사전에 갖고 있었던 정보, 프리딕션을 기반으로 세상을 계속 퍼셉추얼 프로세싱을 할 때, 내 프리딕션과 결이 맞는 센소리 에비던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서프라이즈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네게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미니마이징 한다거나 제너레이티브 덴시티를 맥시마이징 한다는 얘기는 이 에이전트가 서프라이즈 할 확률을 최소화시킨다. 그래서 이 the level of the agent being surprised를 이제 시멘틱 레벨에서 서프라이저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인포메이션 시오리나 셰넌 인포메이션 시오리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식으로 이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 네게티브 로그 P 오브 something인데 이제 이 X가 사실은 이제 이 식에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P 오브 O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그리고 B가 이제 자연수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ln PO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얘기 드렸던 이 신인류 채널의 어떤 상위 조직인 LMPO도 이 이름에서 저희가 갖고 온 것인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그때 이 P 오브 O 얘기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개체가 그 자기한테 주어진 environmental niche, 환경적 니시가 있을 때 그 니시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마주치게 되는 어떤 observation. 그러니까 이 P 오브 O를 높이는 것이 이 개체의 입장에서는 생존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LNPO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LNPO를 높이고 싶은 건데 마이너스 LNPO니까 이제 이 마이너스 LNPO를 줄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서프라이저이라면 역시나 우리는 서프라이저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요 프릭티브 코딩이 이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이 생존까지 올라왔을 때는 이 서프라이즈를 미니마이징하는 그런 텀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LNPO가 만약에 P 오브 O가 100% 만약에 벌어진다거나 어떤 이벤트가 100% 벌어질 경우에는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전혀 서프라이징한 게 아니고 인포메이션이 적은 거죠.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덜 일어날 확률일수록 이게 서프라이징하고 그래서 더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제 이 서프라이저는 이러한 수학적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엔트로피는 여기에 플러스 조금 더 한 텀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 로그 P 오브 O는 이제 똑같이 이제 이 서프라이저에도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곱하기 이제 그 P 오브 O의 확률을 곱해줌으로써 이제 expected value of surprise 또는 expected value of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엔트로피의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뒤에도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엔트로피는 인포메이셔널 시오리에서 엔트로피고 이 시스템 안에서 이제 이게 엔트로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식을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단일 이벤트 입장에서 이 식을 그려보면은 0부터 1까지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 엔트로피를 그려봤더니 어디서 가장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냐? 역시나 이 이벤트가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는 애매한 그러니까 equally probable한 그 점에서 이제 이 엔트로피가 가장 크고 그래서 이 우 교수님께서 예전에 강의로 해주셨던 생명과 생존에서 이제 엔트로피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개는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약간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 게 이제 갑자기 이제 물리에서 말하는 엔트로피로 넘어가긴 하는데 이 시스템은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제 원래는 어떤 질서가 있었던 시스템에서 점점 더 무질서 쪽으로 가게 되고 이 계산 같은 경우는 인포메이션 시오리에서 나온 엔트로피라서 포멀하고 또 문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P 오브 O라는 어떤 확률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삶에서 이 P 오브 O를 다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트랙터블 하다고도 얘기를 드렸고 그것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계산적으로 무마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이 온라인 시스템이 있는데 이 온라인 시스템은 뭐냐면 이벤트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근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걸 이제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엔트로피는 이 서프라이저의 타임 에버리지로서도 표상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식으로도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이 P 오브 O에 대한 증거를 모은 다음에 그것을 타임 에버리징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이 엔트로피 계산과 많이 유사해진다는 의미에서 우리 에이전트나 이 환경에서도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이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태까지 드린 것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게 아닌 것도 이제 좀 이 디스클레이머에 담았는데 일단 네게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요 텀들 있잖아요. 요거 자체가 당연히 보시면 서프라이즈는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인데 지금은 그냥 요 정도로 말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제 다음에 계속 나올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에서 더 자세히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냥 스포일만 하고 넘어가겠는데 같은 식은 아니지만 이 네게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서프라이저는 아니지만 수학적으로 서프라이저의 어퍼 바운드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프리딕티브 코딩이 하는 일은 사실 네게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플러스 프라이어를 이제 줄이는 건데 얘를 줄이면 직접적으로 서프라이저를 똑같이 줄이는 것은 아니나 이제 어퍼 바운드를 줄임으로써 서프라이저의 최대 양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딕티브 코딩은 결국에 서프라이저리 최대의 양을 이제 줄이는 방향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세 번째 디스클레이머는 이제 이 피직스에서 말하는 엔트로피와 인포메이션 티오리에서 말하는 엔트로피는 같지 않다. 그 관계는 뭔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같지 않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여기 타임 에버리지드 서퍼라이저리 엔트로피와 동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어떤 이 이론, 이 바로 얼고디시티가 가정이 됐을 때만 통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얼고디시티, 그러니까 결국에는 긴 시간 동안 어떤 이벤트가 벌어질 때 내가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이벤트를 계속 트래킹 해가지고 그 증거를 모아서 타임 에버리지를 했을 때는 실제 이 P 오브 확률로 우리가 표상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얼고디시티인데 사실 이 얼고디시티는 우리 브레인 코그니션에서 벌어진다는 어떠한 이 증거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순수하게 그냥 가정을 기반으로 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아, 정말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아마 처음 보시는, 저는 네. 이제 많이 이쪽에 이제 같이 공부를 저희가 하고 또 읽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정리가 잘 된 건지 아는데, 아, 이제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네. 돕기 위해서 몇 네. 가지 추가적인 좀, 이 좋습니다. 클래리피케이션 좋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조금 드려볼게요. 예. 근데 아직 사실 저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질문을 드리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서프라이저리 진짜 엄청 뭐랄까, 벌서타일 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쓰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 후드가, 예. 서프라이저의 어퍼 바운드라서, 예. 이제 서프라이저를, 낮추면서, 이제 결국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 후드를 낮춰가는 그런 과정을, 하는 그런 쓰임새가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엔트로피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엔트로피를 또 추정하기 위해서 이런 서프라이저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타임 에버리지를 해서 이렇게 엔트로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스티메이트를, 네. 추정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쓰임새가 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제가 이해한 바가?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냥 서프라이저리 벌세타일 한 거는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왜냐면 이 컨텍스트 말고도 이제 서프라이저리 계속 나올 거예요. 저희가 얘기하는 도중에. 그래서 그때마다 보시면서 서프라이저리의 용도를 한번 보시고 되게 저희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나 이 저희 신인류 채널을 설명할 때 있어서 정말 빠질 수 없는 개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얼고디시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의 폼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할 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이벤트를 계속 트래킹해서 만든 타임 에버리지 값이 꼭 P 오브 X를 여기서 보시면 P 오브 X를 곱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말하는 것이 얼고디시티인데 그 얼고디시티가 가정이 돼야 바로 엔트로피가 타임 에버리지 서퍼레이저로 표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PX가 로그 PX의 확률이라면 저거 그냥 곱해서 더한 게 원래 그 확률 이론에서 그냥 기대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말이 지금 위에 서프라이저를 타임 에버리지를 했을 때 약간 안 맞는 부분이 바로 저 PX를 곱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PX의 가중치에 맞춰서 이렇게 맞습니다. 곱해주면은 거의 비슷한 식이 되는데, 물론 밑에는 이 타임 전체, 그러니까 그렇죠. 무한한 타임에서의 에버리지인데 그거를 네. 그냥 로컬리 맞습니다. 어프락시메이트, 그러니까 추정한다는 그런. 예.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식과 이 식이 사실은 요 가중치로서 이제 그 차이인 건데 문제는 이제 이 P 오브 X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서 연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대신에 이제 타임 에버리지드 네. 서프라이저.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가중치잖아요. 그냥 그쵸. 유니폼한 가중치가 계속 좀 롱텀 스케일에서 이제 가중치가 붙는 것인데 그렇게 가중치를 하면 요것에 근사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타임이 예. 실제로 P 오브 O든지 P 오브 X의 어딘가에 머무는 시간이 P 오브 X에 비례한다면,
제가 그렇게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그렇네요. 그렇게 그게 맞으면 그냥 타임 에버리지 해도 맞는 건데 어. 그게 바로 얼고시티 그 가정인 것 같아요. 그죠? 아, 이것도 색깔이 또 계속 다채롭네요, 교수님.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다 그런가요? 보니까. 네. 맞네요. 그, P 오브 O가 그냥 단순한 확률로 바라볼 게 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그, 이 P 오브 O, 이게 음, 이제, 여기서 그때 얘기 들었던 건 돈으로 저희가 얘기를 음,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돈을 추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우리 인생에서 만날 확률을 계속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의 생존이 높아지기 때문에 P 오브 돈이 높게 설정이 돼 있다는 우리 생존이 굉장히 안전하다는 그 음. 소리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을 많이 쓰는 거니까 그죠. 결국에는 시간과, 돈과 시간이죠, 모든 그치. 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아, 생각을 해야 됐었던 거였군요. 아. 또 다른 저 서프라이저리 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놀라움, 음. 막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거다라고 설명을 좀 자주 예, 하더라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거를, 이 서프라이저리란 거를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놀라움이라는 말, 서프라이즈라는 말, 뭐죠? 그 TV 프로도 있죠. 뭐지?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같은 예, 그런 서프라이즈처럼 뭔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뭔가 되게 예, 놀라움은 약간 예. 긍정적이기도 하잖아요. 서프라이즈 하면은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 어, 아니면 좀 어떤 식으로 이 서프라이저에 접근을 해야 될지 그것도 조금만 더 되게, 교수님 설명해 되게 주시면. 네. 아주 그 서툴한 뉘앙스를 잘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이모셔널한 레벨에서 좀 네, 얘기를 맞아요. 드렸던 것 같은데, 이모셔널한.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서프라이즈도 있기 때문에 이모션 측면에서는 음, 정말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멘팅 레벨과 이 식에서의 서프라이저리 동치가 되려면 제가 보면 생존과 관련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리고 항상 서프라이즈리 높은 건 항상 나쁜 것으로 음, 이 개념화가 돼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서 어, 이미 사전 지식화된 어떤 음, 지식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것들. 근데 다른 것들이 그냥 어떤 즐거운 의미에서의 다른 게 아니라 음. 생존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다른 것들의 양이 서프라이저리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모션 레벨에서의 서프라이즈드나 서프라이즈의 의미와 동치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예. 여전히 서프라이저과 또 관련된 네. 건데요. 지금 저는 저 서프라이저의 2번 되게 재밌게 지금 읽었는데, less probable an event 아, 예, is, more 예, surprising it 예. 예. is, and the more information it is. 그래서, 그냥 조금 더 드라이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음, 모든 것이 다 규칙대로 이루어져 있고, 레티스하고 레귤러 음, 하면, 거기에 그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아주 짧은 어떤 인포메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정보의 양이 작은 건데 음, 이제 거기에 그런 레귤러한 어떤 세상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레귤러한 현상이 중간에 탁 생기면 이제 그 아주 짧은 인포메이션 텀으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생기는 거기 음, 때문에 그때 이제 인포메이션 양이 늘어난다. 그래서 뭐 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드리고 싶었던 그 질문은, 서프라이즈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까지 다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총합의, 그러니까 전체의 그렇네, 서프라이저는 그렇네. 낮은 게 좋긴 한데, 그렇네요. 그게 목표긴 예. 한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디스트리뷰션과 환경에서는 이, 그게 약간 조금 높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의 오버피팅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방금 전에 제가 한 말에서는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포함하지 못했는데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은 서프라이즈를 단기간 늘 수도 있죠. 음, 예, 그런 의미에서는 개체도 네, 맞아요. 분명히 단기간. 항상 모든 행동들이 서프라이즈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진 않아요. 음, 그게 되게 심지어 방송을 다시 찍고 싶을 정도로 지금, 지금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편집 때다, 음. 그좀 메시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액티브 인퍼런스의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음, 부분이 음, 그 액션을 음, 통해서 계속 이 서프라이저를
조금 그러니까 완벽하게 높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저 DNA 예전에 설명할 때 에이피리오딕 솔리드 얘기할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완벽하게 피리오딕하지도 예, 않고 음, 완벽하게 에이피리오딕 음, 랜덤도 아닌데 그 중간에 뭔가 정보가 이렇게 그러니까 액션을 통해서 계속 무질서를 이렇게 음, 뭔가 만들어내면서 계속 인포메이션 시킹을 하고 그렇게 인포메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뭐라 그랬어? 그 에피스테믹 포리징이라는 말을 쓰던데 그 인포메이션을 막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인 서프라이즈를 낮추기 위한 그렇죠. 지금의 그렇죠.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계속 액션을 통해서 이 세상과 그렇죠. 인터랙션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약간 핵심이 아닌가 해서 저는 저 하여튼 저 약간 이 서프라이저리란 게 단방향이 아니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이 어떤 그러니까 시간축에서 이게 전체적인 네 트렌드는 서프라이저를 낮추는 방향으로 낮추는 가는 게 맞는 맞아요 것 맞아요 같고 네. 중간중간에 좀 데비에이트되면서 서프라이저를 오히려 더 빠르게 내려가게 궁극적으로 빠르게 내려가게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음, 것들이 우리 에이전트 또는 네. 이 생존하는 개체들의 숙명인 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P 오브 O랑 P 오브 S를 이렇게 묵상을 했다면 네. 이번 서프라이저과 예, 예, 엔트로피를 묵상하면 또 예. 한도 와, 끝도 없어요. 또 한도 끝도 없는 것 예, 예,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베이지안 인프런스, 이 액티브 인프런스는 진짜 생각할 것들이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코 블랭켓이 나왔어요. 이제 첫 번째로 저의 뒤에 디스클레이머가 또 나올 텐데 제가 좀 주의를 드리자면 일단 제가 100% 마코 블랭켓에 대해서 이해를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슈퍼피셜한 내용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께서 이 개념을 처음 접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런 느낌의 내용이구나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코 블랭켓을 이해하고 싶을 때 이제 첫 번째로 접하시는 개념이 이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코어절 스트럭처나 어떤 관계로 릴레이셔널 스트럭처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즈와 스테이트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코즈는 어떤 우리가 이제 랭귀지로 또는 컨셉 레벨에서 이제 단일화 시킬 수 있는 어떤 하나하나의 팩터들인데 이 팩터들, 코즈들이 다 서로 모두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들 간의 관계에서 시간을 따라서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스테이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 환경은 제가 적어드렸지만 이 환경은 결국에 코즈와 그들의 다이나믹 인터랙션, 즉 스테이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물리계에서는 사실 이 엔트로피가 계속 인크리징을 하죠. 이건 이제 물리학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질서에서 무질서로 항상 발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전체,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밖으로 더 확장할 수 없는 유니버스, 어떤 개가 있다 그러면 그 개는 이제 클로즈 시스템인데, 그러면 클로즈 시스템은 이제 전체 에너지 양이 항상 똑같은 개라는 것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 그 개 안에서는 이 에너지가 취할 수 있는 폼이, 에너지의 양은 같지만 그 에너지가 시시각각 취하는 어떤 형태가 지속적으로 계속 변한다. 요 몇 가지 개념들을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환경을 이런 코즈와 스테이트로 표현하고 그들이 모두 이렇게 하나의 체인을 이루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개념이고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이러한 유기체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시스템 안에서 하나의 어떤 개체가 라이프로서 이머지 하려면은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보면은 이거 사실 이거 우 교수님 생명과 생존 얘기하실 때 훨씬 더 적합한 주제인데 제가 그래서 요거 두 슬라이드 정도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감히 막 못 다뤘습니다. 아, 예. 너무 예, 어려워서.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필요한 개념들은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도 교수님 강의를 계속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제가 이걸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예를 들어서 그냥 개체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고 에이전트가 이 전체 유기체로 이루어진 이 개에서 어떤 조건을 가져야 이
전체 유기체에서 빠져나와서 나의 어떤 독립된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인터널 컴포넌트들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어,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 개에서 어떤 한 코즈를 건드리면 그게 큰 효과든 작은 효과든 결국에는 모두 영향을 미쳐서 하나의 그냥 유기체를 이룬다라는 얘기를 여기 적어드린 거고 어, 한마디로 그래서 만약에 어떤 코즈를 건드렸을 때 결국에 모든 노드들이 똑같이 어떤 펄털브를 받게 된다면 그 상황일 때는 그 전체 개랑 하나의 노드를 구별할 길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빨간 노드가 이 리빙 에이전트 시스템이 되려면은 그렇게 펄터블을 할 때도 뭔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어떤 자신만의 개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스템 안에서 이 에이전트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디태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코 블랭켓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엔트로피를 모든 개는 엔트로피가 다 인크리징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 아이솔레이트된 에이전트 하나만은 이 안에서는 엔트로피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 하나의 펄털브가 이 펄털베이션 이 뭐라 그러죠? 이 어떤 한 노드에 영향을 줬을 때 덜 영향을 받는 또는 아예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에이전트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엔트로피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액션,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변화하는 인바이러먼트에 대항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특정한 형태의 액션을 취해야 내가 이 어떤 노드의 펄터베이션이 가해졌을 때 그것으로부터 나를 좀 디펜스 할 수 있는데 그 액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앞에 선 조건이 뭐냐면 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다이내믹이 이루어지는가를 끊임없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 센소리 채널들이 또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중심으로 나와 가장 이미디어트하게 붙어 있는 이 시스템 계에서의 코즈들에서 어떤 것들은 센소리 채널이 되는 것이고 어떠한 것들은 액션 채널을 바로 이 두 채널들을 갖추어야 바로 그제서야 이 빨간색 5번 노드가 어떤 리빙 에이전트로서의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 이렇게 어떤 개체가 이런 센소리 채널과 액션 채널을 갖추게 되면서 이제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한 조건을 갖췄을 때 그래서 이제 리빙 시스템으로 생존이 가능했을 때 이 개체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제가 이전 슬라이드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서프라이저. 그중에서 이제 전체 확률을 모르니까 이것을 어떤 경험치에 의해서 시간을 두고 얻기 위해서 타임 에버리지 서프라이저를 미니마이징 하는 방향으로 이 생존이 센서리와 액션 채널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서는 이런 서프라이저를 미니마이징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코그니티브 펑션이 바로 이 프리딕션과 프리딕션 에러를 계산하는 과정이라서 이게 바로 프리딕티브 코딩과 이 마코 블랭켓의 개념을 좀 연결시켜주는 그런 개념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이 센소리 채널과 액션 채널, 즉, 이 실제 에이전트를 바로 이미디어트하게 감싸고 있는 센소리 채널과 액션 채널을 통칭해서 마코 블랭켓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코 블랭켓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서퍼라이즈를 계속 미니마이징 시키고 그 말인즉슨 프리딕션 에러를 미니마이징 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어떤 생명체의 어떤 또는 고등 인지의 어떤 숙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센소리 채널로부터 받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디펜시브한 액션을 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는 플래닝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는 항상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전에 전체 개를 설명할 때는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에너지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개 안에서는 사실 오픈 시스템, 그러니까 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오픈 시스템으로서 그래서 결국에 외부에 있는 에너지를 계속 하비스팅 하면서 이런 마코 블랭켓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다른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정리를 잘해주셔가지고 교수님 아시죠? 제가 마코 블랑켓 좋아하는 거. 제 티셔츠에 제 집에서 입는 티셔츠에 제가 마코 블랑켓
저기 그림까지 마코브까지 그려서 이랬는데 교수님 한 가지 질문 예, 예, 클래리피케이션 이걸 예, 처음 예, 보는 또 예, 분들의 예, 입장에서 예, 예. 왜 마코브 블랑켓이라고 부릅니까? 마코브가 뭐고 블랑켓은 왜 어, 블랑켓이고 좋은 질문 같아요. 제가 잘 대답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왜냐면 아, 예, 마코브라는 인물도 모르실 수도 예, 있어서 그렇죠. 좀 설명을 해주시면 마르코브 체인 할 때 그 마르코브라서 그게 뭐냐면 이 지금 probabilistic graphical 모델 그러니까 이렇게 노드와 어떤 그 노드들 간의 인터랙션을 이제 링크로 표현한 이런 어떤 어, 일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한 노드에 펄터베이션을 줬을 때 이 노드가 바로 직접적으로 음, 널뛰어서 다른 노드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이 노드는 사실 결국에 가서는 딱 이미디어트하게 붙어 있는 이 2번과 3번으로부터만 정보를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실 마르코브 체인의 어떤 음,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이거 어떻게 보면 시간에 따른 건데 그 마르코브 체인 같은 경우는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과거가 다 필요 안 하고 딱 그 전 단계의 노드의 정보만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마르코프 체인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개에서도 사실 어, 나와 내가 아닌 외부를 딱 이 경계를 짓는 음, 우 교수님 표현을 빌리면 이 디마케이션 하는 이 음. 부분들이 바로 내가 유일하게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외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널로서 그런 의미에서 마르코브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 블랭켓은 왜 그럴까요, 교수님? 저도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생각하실 때 블랭켓은 왜 이게 뭔가 감싸주는 거니까 음, 이게 뭔가 이렇게 감싸는 어떤 바운더리 어, 같잖아요. 그래서 왠지 그런 거 저는 블랑켓 그 왜 칼 프리스턴이 가끔 강의하다가 이렇게 블랑켓 예, 진짜 맞아요. 보여주는데 예, 그 진짜 약간 뭔가 감싸주는 예, 그 예. 밖에서 안이 잘 안 보이는 그렇네요. 네. 예, 그런 의미네요. 그래서 5번이 사실 예, 그 밖에 있는 어떤 노드랑도 연결이 그렇죠. 안 돼 있거든요. 다 그렇죠. 2번, 4번, 3번, 6번, 7번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음, 그 약간 저 2번, 3번, 4번, 6번, 7번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 5번은. 그렇지. 그런 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 5번은 블랭켓인 것 같네요. 프라이빗, 예. 되게, 퍼스널 파트. 그야말로 이런 거. 정말 마르코 블랭켓이 없으면 나와 외부는 음, 절대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것도 좀 서큘레이팅 되는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나와 내가 아닌 어떤 외부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바로 이 마르코 블랭켓을 의미해서 블랭켓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게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생물학에서 이미 그냥 되게 당연하다고 가정해온 그 음, 디마케이션, 음, 외부와 내부의 어떤 분리, 음, 와, 이제 정보 이론에서 나오는 이런 음, 그 음, 그래피컬 그 모델, 예, 프로버빌리스틱 그래피컬 모델 혹은 베이즈넷 모델을 음, 이렇게 가져와서 결합을 여기다 딱 시켜서 음, 어떻게 보면은 생물학의 정보학적인 해석에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던 그 물리나 생물, 그러니까 음, 정말 피지컬리 벌어지는 음, 일들과 정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평행 우주가 있는 것 같은데, 음, 칼 프리스톤이, 의 인사이트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떤 평행 우주에서, 사실 이렇게 겹쳐놓으면 딱 중첩될 수 있는 음, 개념들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서 개념화 시킨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말 앞으로 수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더 심하게는 이름이 바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유용한 개념인 건 맞는 것 같고 너무 유용한 개념. 이 어떤 시스템과 생명과 우리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 그야말로 디마케이션의 역할을 해주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예. 뭔가 흥크려져 있는 지식 체계를 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이거다라는 어떤 음. 그런 틀을 좀 제공해주는 의미에서 정말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셉션을 연구하고 이모션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페인과 사실 인터널 아까 말씀 인터로셉션 인터널에 대한 어떤 고민이 음, 없을 수가 음, 없는데 음, 그거를 마땅히 담을 음. 어떤 이론적인 프레임워크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음, 이게 딱 나타나가지고 그때 그래서 교수님과 음, 우연하게 저희가 이 음, 인터셉션에 대한 액티브 인퍼런스 모델을 보고 교수님과 음, 얘기하다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그렇구나. 시작이 된 건데 이 마커 블랑켓을 보자마자 이거
이거가 교수님은 이터널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겠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뭐랄까 저는 이제 이게 어떤 계속 등장하는 개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액티브 인퍼런스 공부하면서 마코 그렇죠. 블랭킷이 있구나라고 봤는데 교수님은 오히려 마코 블랭킷이 조금 더 그렇죠. 크게 이게 다가 이게 되게 저를 이끌었죠. 그러니까 어트랙터였어요, 저한테. 근데 그러니까 저는 또 한 가지 질문이 그 프레딕티브 코딩 아까 앞에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프레딕티브 코딩 이해할 때 마코 블랑키 개념이 필요 없죠. 없죠. 예. 네. 별 필요 없죠. 이제 저는 여기서 저의 의도는 결국에 프리딕티브 코딩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존을 위해서 네. 무조건 필요한데 생존하면 이제 생명하면 이제 마르코 맞아요. 블랭켓과 네. 이어져서 그럼 그것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프리딕티브 코딩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진 않죠. 네. 근데 그 칼프리스턴을 위시한 그 액티브 인퍼런스에서도 이게 정말 라이프에 관련된 이론이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프리 에너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지각하고 러닝하는 거 또 일단 거기에서는 이제 프레딕티브 코딩으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고 이미 어떻게 보면 이미 증명이 된 거고 지금 이거는 약간 미지의 세계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라이프로 이렇게 오고 이제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서 라이프와 셀프 오르가나이징까지 뭔가 설명하고 그렇게 AI까지 설명하고 이렇게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큰 그림이 보이긴 하는데 최근에 토마스 파랑 칼 프리스턴 페줄로 세 명이 네. 쓴 책 액티브 인퍼런스 편집해 책이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서 이제 얼마 전에 하이로드랑 나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이 있는데 그림도 가져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로드랑 로우로드로 맞아요. 해서 하이로드 끝에는 액티브 인퍼런스랑 네. 바로 밑이 마코 블랭킷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로드의 로우로드는. 끝에는 프릭스 코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잉행양처럼 저는 하이로드로 끌려 들어온 사람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제 로우로드. 밑에 로우드로 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저랑 이게 정말 후보적으로 잘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누가 인인가요? 예, 모든 인은 양,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양해는 예. 양해는 하여튼 그래서 예. 그런 게 네. 참 신기하네요. 확실히 어떻게 보면 좀 극단에 있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분명히 어딘가 맞닿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고 네. 앞으로 더 얘기가 나올 거라 생각해요. 네. 저희 준비되어 있는 나올 시리즈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역시 논쟁이 있는 슬라이드에서는 시간을 거의 한 3, 40분씩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가 이제 그런 개념을 아주 짧게 두 슬라이드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무리를 해서 갖고 왔는데 역시나 무리를 했더니 질문이 많고 이제 클리어하지 않은 개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건 마코 블랭켓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한번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좀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뒤부터는 또 이제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요번 영상은 여기서 끝을 맺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이 마코 블랭켓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저와 재밌는 얘기를 나눴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다음 주차 영상으로 그때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